맥스웰이 전자파를 발견한 지 20년 뒤 헤르츠가 그 이론을 증명했다. 그 후 전자파를 이용한 과학 기술의 진보는 말 그대로 빛의 속도다. 지구의 먹이 생태계를 순환시키며 생명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태양빛 역시 전자파의 일종. 하지만 사람들은 생명의 상징이자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자기기의 전자파 괴담과 사드 논란까지 합쳐지며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전자파는 신의 선물일까? 아니면 엄청난 재앙일까? 논란의 중심에 선 전자파. 그 갑론을박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주변을 살펴보자.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처럼 우리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전자제품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모두 전자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전자파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쓰는 통신, 의료, 교통뿐 아니라 송전탑, 군사용 레이더 등 전기를 사용한 제품들은 모두 전자파를 발생한다. 그렇다면 전자파란 무엇일까? 전자기 파동을 줄여서 전자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전자기 파동 스펙트럼 해가지고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보통 말하는 전파, 그 다음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전자기 파동을 모두 이제 전자파라고 합니다. 전자파는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다. 전자파를 처음 규명한 것은 영국의 과학자 맥스웰이다. 그는 1865년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며 빛 역시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밝혔다. 그리고 20년 뒤 이 이론은 헤르츠에 의해 입증됐다. 1857년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헤르츠는 전기적 진동이 공간을 통해 퍼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정보통신의 시발점인 전파의 발견이었다. 주파수 영역의 표시 단위인 헤르츠는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헤르츠 이후 전자파를 이용한 발전은 급속도로 이뤄졌다. 빛 속에는 여러 종류의 전자파가 존재하는데, 감마선은 암 치료나 멸균 등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X선은 엑스레이,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전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탄생시켰다. 문명을 발전시키기 전에도 전자파는 자연에 존재했다. 자외선, 적외선 같이 태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모든 생명체는 전자파에서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전자파는 인류의 활동 영역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먼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 영역을 크게 확장시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로운 전자파를 왜 두려워하는 걸까? 한때 전자파로 생기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여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이 있다. 이 동영상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의 전자파에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철가루가 꿈틀꿈틀 연체동물처럼 움직이고, 휴대폰 사이에 놓여있는 옥수수 알갱이는 전화가 울리며 휴대폰의 열로 팝콘이 되어 튀어올랐다. 게다가 물도 끓이는 전자파의 힘.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휴대폰의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다양한 반응을 불러온 화제의 영상. 하지만 이 영상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또 최근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거론되며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전자파 유해론의 시작은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미국의 사회병리학자 웨더 아이머 박사는 고압선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이 인체, 특히 어린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고압 선로에서 40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이 연구가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최초로 불을 지폈고 과학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연구를 해보자. 많은 독립된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뚜렷한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연구에 따라서는 오히려 백혈병에 걸리는 애가 오히려 적다. 뭐 그런 연구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1989년 미국에서 또 하나의 기사가 터지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미국 뉴욕의 뉴요커라고 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폴 브로더라고 하는 기자가 어디 길을 가다가 이 마이크로파 그 안테나를 본 겁니다. 그러고 그냥 저기 굉장히 큰 건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마이크로파가 영장류,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 순진한 그 기자의 그냥 추측 이런 것들만 잔뜩 채워졌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전자파 유해론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전자파를 놓고 확실히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전자파를 동물에다가 인가를 하면은 노출을 시키면은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항상 일정량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는 얼마만큼의 전자파가 존재하고 그 보호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전자파에 관한 기준은 인체에 열을 발생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머리나 몸통 같은 경우에는 약 1.6와트 per 킬로그램이라는 전자파 흡수율이라는 값으로 정해져 있고 또 사지 같은 경우에는 4와트 per 킬로그램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미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머리 몸통의 경우에 2와트 per 킬로그램으로 우리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즉 가장 낮은 안전 기준을 잡아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안전 기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 연구소. 이곳의 도움을 받아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해 보기로 했다. 생활 속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전자파의 값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텔레비전, 선풍기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전자제품을 준비했다. 첫 번째 실험은 생활 속 필수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와 밀접하게 측정기를 설치하고 출력을 최대치로 올려 1분간 발생한 전자파의 평균값을 구했다. 그 값을 살펴본 결과 약 154밀리가우스가 나타났다. 이번엔 제품과 측정기의 거리를 떨어뜨려 실험을 진행해보자. 전자레인지와 측정기의 거리는 10cm.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측정 결과 놀랍게도 전자파의 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거리를 더 떨어뜨린 20cm에선 약 30밀리가우스가, 30cm에선 16밀리가우스, 50cm에선 6밀리가우스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의 값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어 드라이기는 어떨까? 그 결과 역시 전자레인지와 동일했다.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파량이 감소했다. 선풍기나 텔레비전처럼 크기가 큰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다. 거리와 반비례하는 전자파의 값, 한번 정리해보자. 생활 가전제품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약 833mgauss. 실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기준치 이하의 낮은 전자파가 측정됐다. 또 전자레인지의 경우 거리에 따라 전자파 값이 차이가 났으며 나머지 기기 역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자파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분의 1로 감소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또 이런 특성 때문에 거리가 2배 이상 멀어지면 전력 밀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 오늘 실험에서도 봤듯이 전자제품에서는 전자기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전자기파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이용자들이나 사용자들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발생원으로부터 조금만 거리를 떨어져서 사용하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거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가는 조명등과 같은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드 레이더는 항상 이 공중을, 지상이 아니라 공중을 관측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없는 공중을 향해서 그 레이더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경우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는 인체 보호구역, 레이더가 방사되는 탐지 고각이 최저 5도 이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측정하는 전자파 전력 밀도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어떠한 레이더 같이 레이더 안테나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사드 같으면은 뭐 한 4m, 5m 정도, 뭐 그저한 직사각형에서 나오는데 가까이 가서 재는 것하고 100m 떨어지는 것, 1km 떨어진 곳에서 재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드 같은 경우는 100m 떨어지면은 그 안테나 그 직사각형 판에서부터 100m 정도 떨어지면은 인체에 아무런 해를 줄 수 없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괌에 있는 미국 앤더슨 기지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내 인체보호 기준의 10만 분의 7 수준으로 아주 낮게 측정되어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지의 영역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다. 인터넷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괴담들이 살을 보태며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전자파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오해가 쌓여갔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전자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일상 속 전자기기의 수를 헤아려 볼 때 현대인에게 전자파란 떼려야 떼일 수 없는 존재가 된 셈이다. 전자파의 이로운 면을 잘 활용한다면 미래 우리의 삶은 더욱 풍족해질 것이다.